네, 매주 월요일 세상이 어디로 흘러갈지 미리 좀 전망하고 예측을 해봅니다. 가능한 변화들, 가능성연구소 서정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어떤 가능성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볼까요? 27일부터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소식들 이어지고 있죠. 중대재해법이 만들어낼 변화, 그 내용과 의미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 현대산업개발 공사 현장에서도 또 포스코 공장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졌는데 이젠 이 고리를 좀 끊어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이제 더는 미뤄서는 안 되는 사회적 과제이죠. 2021년 1월 26일 제정됐고요.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네.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업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되고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습니다. 안전한 권리를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취지이고요. 네. 중대산업재해는 물론 중대시민재해까지 포함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네, 일단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라는 표현은 익숙한데 중대시민재해는 처음 듣거든요. 이 용어부터 좀 정리하고 시작할까요? 그렇죠. 저희 기억을 떠올려 보면 상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 등 정말 가슴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들이죠. 기업이 안전 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서 그 피해를 일반 시민이 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은 물론 그들이 속한 기업이나 법인 자체에도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사고로 종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럴 때도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의 개념을 도입한 건데 정확하게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 네, 일반적인 산업재해랑 또 중대산업재해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중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다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두고 중대산업재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대시민재해는 어떤 요건입니까? 예, 조금 다른데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이건 똑같네요. 네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10명?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중대시민재해 요건 사항입니다. 네, 2번과 3번에 좀 차이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법을 지켜야 할 주체 그리고 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대상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네, 쉽게 생각하시는 사업주와 경영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사업주는 첫 번째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두 번째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경영 책임자 등은 첫 번째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경영 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합니다. 구청장도 포함되는 거네요? 그렇죠. 시장님도 포함이 되고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4가지 조건을 반드시 취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짚어봐야 될 거 4가지 조치.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좀 짚어보시죠. 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하기 위해서 4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상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의 명령을 명한 경우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처를 취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네 가지 조치를 핵심으로 짚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산업 현장이 하청에 재하청까지 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책임을 서로 미루는 경우가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돼 있습니까? 이 부분이 계속 그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국민들이 마음이 쓰라린 경우인데요. 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그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청 줬으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껴가기 힘들게 되겠죠. 네.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이나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네. 이게 지배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면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도 많은 고충을 토로하는데 경영자에게 너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거 아니냐, 처벌 강도가 너무 높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충분히 많이 그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안전 차원에서 엄살을 부리는 거 아닌가 이런 부리고 있다. 지적도 있는데요. 영화 해리포터의 배우 엠마 왓슨이 2014년도 유엔 연설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네. 아주 유명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라는 문구를 썼는데요. 저는 이 문구가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우리 사회가 수용할 때가 된 거 아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얘기죠. 네. 누구보다도 경영자가 안전에 대해 철저해지지 않으면 산업 현장이 안전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 네. 처벌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경영자가 산업 현장 안전에 대해 얼마나 더 철저해야 하는지 강조하는 기준이라는 것을 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 목요일이죠? 네네. 중대재해처벌법 드디어 시행에 들어가는데 끝으로 의미를 좀 짚어볼까요? 아유, 안타깝게도 벌써부터 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27일부터 아예 설 연휴가 끼어 있으니까 공사 자체를 중단하겠다라는 거죠. 약간 공사를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죠. 이 사실은 텔레비전 한 프로그램 제목 중에 1호가 될 수는 없어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요. 네. 1호 케이스는 피하고 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허망한 죽음이 많았습니까, 그죠? 그럼요. 우리 사회 전체가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 반열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에서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다운 면모가 좀 갖춰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처벌법이라고 쓰고 예방법이라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즉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이 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자. 이 부분이 핵심이겠죠. 네. 안전은 그 어떤 기준보다도 굉장히 우선시돼야 됩니다. 네. 특히 억울한 일들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요. 허망하다고 선진국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저도 그런 생각이 그런 굉장히 많이 이런 들거든요.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가? 네. 정말 우리가 만든 세상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한탄이 많이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네. 사람 목숨을 좀 가볍게 여기는 풍조 자체가 좀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법이 좀 한계가 있더라도 네. 시행해 나가면서 수정 보완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법이 한번 만들어졌다고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서 점점 더 좋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네. 안전에는 비용이 든다. 당연히 들여야 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그럼요. 생각을 네. 좀 전환할 필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가능한 변화들 좀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번 주 시행에 들어가는 중대재해처벌법 내용과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가능성연구소 서정우 대표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가능성 만나보도록 하죠.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